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수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임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아침 일찍 연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연수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제 개회사를 해야겠죠. 오늘은 원장님과 부장님이 출장 일정으로 고흥에 내려가 있어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이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3 초중등 현직교원 AI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 시간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반 연수는 크게 이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3시간 꽉 채워서 하진 않습니다. 살짝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 이제 줄어듭니다. 네. 물론 이제 상황이 봐서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저희가 이제 101호 여기 사리몰이라는 곳에서 모든 부만이 함께 특강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한 40분 정도 되는 이제 이론 특강인데요. 그리고 이제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각 분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1분 반은 이 자리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이제 2분 반은 이제 저쪽 옆쪽 방 103호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네. 2, 3교시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교시 때는 실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와이파이도 안 잡힐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외부 와이파이를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해놔가지고 저희 쉬는 시간에 설치를 하거든요. 지금 와이파이를 잡으시고 싶으셔도 아마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2, 3교시 때 이제 챗GPT 실습하면서 실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교시를 이제 진행하기 이전에 사실 저희 연수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오전반, 오후반 다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이 연수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관 기관인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장이신 교육학과 류주영 교수님께서 이제 계시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게 제 사진입니다. 저예요. 네, 저는 이제 전남대에서 일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AI 융합교육 전공 석사과정 그 석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직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종현 박사님, 홍창구 박사님, 양은별 박사님 계시고 이제 김국현 선생님, 정유선 선생님, 김종호 선생님이 강사진으로 지금 5일째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1교시를 저와 같이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연수를 준비할 때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모시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려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내용을 꾸밀 때 크게 2가지에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올해 2월 달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변화라는 그런 문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 보시면 크게 5가지 추진 방안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문건에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AI 기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신 AI 기술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AI를 직접 접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AI 스피커라든지 AI 비서, 실이나 빅스비 정도를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AI들은 좀 보면 약간 충격적입니다. 실례로 성형외과 광고 모델들이 과거에는 아주 예쁜 성형이 잘 된 연예인들을 썼었죠. 지금 성형외과 광고를 잘 보시면 너무너무 예쁜 여성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러실 거예요. 바로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낸 인간들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는데 그런 최신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저희가 동영상 자료 같은 걸 몇 개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와,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직접 느끼시면 우리 교육도 빨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신 AI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교육부가 2월 달에 이렇게 내려온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변화라는 문건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계를 좀 앞쪽으로 많이 돌려야 됩니다. 좀 많이 돌려볼게요.
자, 2015년으로 일단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 하면서 막 코딩 교육 같은 걸 실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015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15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앞쪽으로 돌려야 돼요. 한 25년 전? 그쪽으로 돌려볼까요? 25년 전에도 아마 다 현직 선생님, 현직 교사이셨을 텐데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학교가 정말 급격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궤도로 수업을 제가 받았거든요. 궤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넘기면서 했던. 네, 궤도.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교탁 PC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느 날 교탁 PC가 들어오면서, 예, 맞아요. 그 실물화상기 있던 시대. 실물화상기 이거 궤도 있던 시대.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뭐가 학교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막 TV 들어오고. 그때로 시기를 돌려봐야 됩니다. 자,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에 우리 컴퓨터라는 게 새로 들어왔잖아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ICT 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우리 막 타자 치기도 하고 그랬던 교육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렸던 저 같은 학생들은 동네 컴퓨터 학원에 다 갔어요. 부모님들 다 보내주셨거든요. 컴퓨터 자격증 따라고 막.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보급화가 됐죠. 교육 현장에. 자, 그 당시에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그냥 뉴스 좀 보고 그 정도의 테크놀로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10년 만에 한 번 바뀝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넘어가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죠. 2009년에 이제 아이폰 3세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실 대중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카카오톡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2008년, 9년, 10년이에요. 그때 인터넷 테크놀로지도 바뀌었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소셜 미디어 그런 세상이 오면서 우리가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너와 내가 연결되는 세상이 왔죠. 자, 그 세상의 변화가 단순한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막 나왔을 때는 4인 가족에 있는 가정 하나에 컴퓨터 한 대 있었죠. 하지만 모바일 시대가 오면 1인 1기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나의 핸드폰을 통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막 전파가 돼요. 즉,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빅데이터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2010년대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왔다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도 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1950년대부터 사실 있던 기술이지만 급격하게 성능이 올라간 것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0년대 전후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중화가 된 것이 이제 사실 2014, 15, 16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왔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2014년도에 나온 말입니다. 즉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그 시대에 맞춰서 시작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화두가 오니까.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교육부가 강조하게 되고 주로 학생들이 어떤 코딩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가르치려고 초등학교 4학년 실과에 뭐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때부터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뭐 블록 코딩도 하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교원 연수 같은 것이 엄청나게 강조가 됐었죠.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 그리고 학교에 막 이제 드디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고 20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마트 교육이란 것도 굉장히 화두였었죠. 그러면서 막 스마트 TV, 스마트 칠판 이런 것도 같이 맞물리면서 2010년대에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자, 2015년이래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2016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세돌. 그게 바로 그 다음해입니다. 자, 2016년도 3월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대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막 2012년, 13년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이 사실 뭐 컴퓨터 연구실에만 있다가 대중적으로 공개된 것이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라는 거대 IT 기업들이 그런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기술을 막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젊은 벤처기업도 인수를 하고 딥마인드라는 중소기업을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그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것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를 2014년도에 개발을 해서 2015년부터 그 인터넷 바둑 대회에다 좀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알파고라는 유저를. 근데 이제 바둑 기사들이 온라인으로 막 대국을 두잖아요. 근데 랭킹 1위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알파고? 저놈은 누구지?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었죠. 근데 항상 랭킹 1위를 하니까 이제 세계가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2016년도에 세기의 이벤트가 열리게 되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중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결과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4대1로 인간이 졌습니다. 물론 한 판은 이겨봤습니다. 그 한 판 이긴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판이라고 해요.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전 인류는 충격에 빠졌죠. 인공지능이 이제 뭐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온 거 아니냐.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인공지능 선도국가인 캐나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도국가는 캐나다입니다. 삼성전자 인공지능 연구소도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전 국가들이 AI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너도 나도 발표합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뭐 싱가포르, 중국, 일본 너도 나도 AI 하겠다. 즉 국가 경쟁력으로서는 AI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막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부랴부랴 과기부가 발표하기도 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국가 간의 경쟁력은 곧 인공지능 경쟁력이니 인공지능 인재를 키워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있는 인공지능 전공자들,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전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보편적 교육을 하려면 결국에는 초중고 공교육에 들어와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도 같이 움직입니다. 교육부가 준비를 하다가 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2020년 하반기에 드디어 첫 AI 교육 종합 방안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에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이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정책이 가장 밑에 줄에 제가 적어놓은 정책입니다. 현직 교사 연간 1000여 명을 재교육하겠다. 교육대학원에 AI 융합교육 전공을 설치해서. 자, 보편 교육으로서 AI 교육을 하려면 결국엔 교사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AI 교육을 하겠다고 그때 막 대학 다니고 있던 예비 교사들을 길러봤자 이제 늦다는 겁니다. 바로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직 교사들을 이제 무조건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현직 교사들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38개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그 교육대학원과 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현직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등록금 좀 지원해드리고 빨리 학교 가서 배워갖고 와라. 그게 2020년 하반기입니다. 전남대도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으로 강사진을 바로 들어갔었고요. 그때 이제 사실 굉장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AI 그 석사 과정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현직 교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AI 뭐 한다고 하니까 뭐 배운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입학하자마자 막 파이썬 코드 막 배우고 있고 막 선형 대수학 이런 거 배우고 있고 나 이런 거 배우러 온 거 아닌데 아이고 언제 뭐 수학부터 배우려고 하다니 힘드시겠죠. 굉장히 불만도 많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2020년 하반기에 3년 전이죠. 그 당시에 첫 입학하셨던 선생님들이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하셨어요. 드디어. 1기가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물론 많은 수가 양성된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한 대학당 20명이거든요. 전남대 20명, 뭐 광주교대 20명, 이렇게 20명씩 됩니다. 정말 작은 숫자죠. 근데 이걸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교원 연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이게 3년 전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이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 2월에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AI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졸업을 2월 달에 하셨는데 AI는 올해 2월 이후에 완전히 다르게 발전해 버렸어요. 네, 졸업하시고 나서 그냥 확 바뀌어 버렸어요. AI가 더 바뀌어 버렸어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 버렸는지 불과 반년 사이에.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물론 이 문건이 AI 뭐 전반을 다루는 건 아니고 사실 디지털 교과서라는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주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그 문서를 보기 전에 지금 AI 기술이 어느 기술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릴 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오늘 연수의 주제인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이제 텍스트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다들 들어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대충 채팅 치면 다 알려준다더라. 들어보셨죠? 챗 GPT가 작년 11월 달에 공개가 됐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GPT 3.5 모델을 갖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물론 3.5니까 그 이전 등급도 있었겠죠. GPT-2도 있었습니다. GPT-2 시절에는 대중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픈 AI사에서 가지고 있는 GPT-2라는 놈이 그놈들이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능이 있다더라. 소설 같은 거 다 쓴다더라. 관심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를 안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약간 맛보기로만 보여줘요. 우리 이런 거 할 줄 알지롱 하면서.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게 언제 공개될까? 하면서 그게 계속 발전을 거듭하더니 3.0 넘어가고 3.5까지 자기들이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픈 AI사가 작년 11월 달에 짜잔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세상이 약간 난리가 났어요. 야, 똑똑한 놈이 나왔다. 뭐 별걸 다 하더라. 그래서 좀 난리가 났는데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충격을 먹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3.5라는 놈이 말은 굉장히 잘 하는데 아직 한국어 성능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좀 해보니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네. 좀 말 못하네.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안심을 하고 있다가 불과 몇 달 뒤에 3월 달에 GPT-4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습니다. 이제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GPT 3.5와 4의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GPT-4는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불과 한 3, 4개월 전이죠. 그래서 이 챗 GPT라는 이놈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다. 이것만 뒤집어 놓으면 다행인데 또 다른 어마어마한 놈이 또 있어요.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이는 AI입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죠. 눈치채셨죠? 예,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낸 이미지고 이 AI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제가 제 컴퓨터로 저 이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상형인데. 네, 이미지 생성 AI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 뭐 제 이상형이에요. 자, 보실까요? 텍스트 투 이미지. 즉, 글자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즉, 나의 이상형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금발에 날씬하고, 뭐, 한국인 여성, 연예인을 닮은 한국인 여성.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나는 저런 거 못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와버렸어요. 자, 이런 이미지 생성 AI는 작년 2022년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뭐 4월 달에 달리가 나오고 7월 달에 미드저니가 나왔는데 자, 이때는 쓸 수는 있었습니다. 공짜로 다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그 회사가 갖고 있었어요. 자, 회사가 서비스 할 테니까 좀 한번 써볼래요? 하고 이렇게 내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하고 받아보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작년 여름 이전까지는요. 자, 그런데 8월 달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놈이 공짜로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자, 무료로 다 드릴게요. 쓰시고 싶으신 분들 다운받아서 쓰세요. 라고 인공지능 모델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고 싶은 대로. 작년 그게 여름입니다. 그 작년 가을, 겨울부터 갑자기 인터넷에는 너무너무 예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다 가짜인 거죠. 누군가 만들어낸 미녀, 미남들. 그게 작년 겨울의 일입니다. 겨울, 올해 봄, 불과 반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보니까 자제분들이 한 지금 뭐 고등학생, 대학생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아, 사회인인가요? 그죠?
그 젊은 친구들 그 인스타그램 다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막 예쁜 여자들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 절반은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예쁜 사람 막 이렇게 보면서 오 예쁘다 하고 있는데 절반은 AI 인간들이에요. 이걸로 만들어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온 지가 몇 달이 안 됐어요. 그 시절이 온 지가.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가 지금도 기술이 그냥 놀랍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기술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 우리가 뽀샵이라고 하죠. 사진 찍으면 셀카 이렇게 찍으면 뭐 턱도 깎아준다 하고 눈도 키워준다 하고 얼굴도 뽀얗게 해준다 하고 이런 이미지 보정 기술, 이미지 편집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단순히 이제 마우스 클릭만 딱딱 하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기술 수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보일 텐데 그게 마우스를 클릭한 지점이에요.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클릭만 하면 됩니다. 네, 귀 부분을 찍고 엉덩이를 내려버리고 네, 다리도 벌려버리죠. 자, 고양이 윙크 한번 해볼까요? 윙크. 네, 턱 깎고요. 앞머리 좀 올려주고. 네, 충격적이죠. 이게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게 우리 상용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된다면 올해 하반기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술이 모바일 어플로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네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딱 하면은 막 바뀌는 거 있는 거예요. 나 얼굴이 막 예쁘게. 그런 시대가 드디어 와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요. 자,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제 비디오도 만들어줍니다. 움직이는 영상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어요. 예,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인데요. 즉, 내가 상상하는 모습을 글자로 써주면은 움직이는 영상이 뚝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런웨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인 젠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2 버전을 한 달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젠 1 버전은 과거에 있었는데 성능이 엄청 좋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칼을 갈아가지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광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직접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상하는 거를 글자로 쓰면 됩니다. 글자로 쓰면 영상이 나오는데 광고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단순히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됩니다. 정글면 정글의 영상이 나오죠. 강, 새벽녘의 강. 네, 폭포. 오아시스. 호원, 캠프파이어, 폭발, 풍우, 화산 폭발, 파도, 미생물부터 우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다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AI가 다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공짜로요.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네, 바로 제가 사이트를 들어와 봤습니다. 네, 런웨이사의 런웨이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여기에 젠2를 제너레이트 비디오 이걸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내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을 영어로 한 줄 적어주면 돼요.
물론 더 자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잘 나오겠지만, 뭐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가 있죠. 뭐 언더더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뭐 해저 모습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더더시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뚝뚝 나와버리죠. 그래서 미리 보기 이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속도가 들어가고 이게 한 30초가 약간 안 걸릴 겁니다. 근데 물론 뭐 기대만큼의 엄청나게 고퀄리티 영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볼 정도로 움직이는 영상, 그리고 뭐 영상이 막 뭐 1분, 2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단순히 한 4초 정도가 4초짜리 짧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여기 핵심은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가 됐다는 거죠. 그냥 뚝딱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 과거에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해저 찍으려면 다이버가 잠수해가지고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뚝딱 만들고 싶은 거 상상만 하면 뭐든지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지금 60% 됐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영상들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70%. 지금 현재 이거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누구나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됐죠. 물론 이걸 돈을 좀 낸다면 더 빨리 만들어줍니다. 지금 꼭 더 낸다면 뚝딱 만들어주는데 제가 지금 무료로 쓰고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물론 이 런웨이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네, 안에서 물고기가 움직이죠? 이 안에서 뭐 진짜로 해적가서 찍어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자기 회사들은 4초짜리가 아니라 뭐 몇 분짜리를 만들고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대중들한테는 맛보기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챗GPT 보고 이미지 만들어주는 거 보고 이제 동영상 만들어준 거가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우리 대중에게 확 다가온 것이 2월달, 3월달부터입니다. 작년 뭐 하반기부터 시작은 했지만 그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챗GPT 4.0이 나오면서 그게 2월, 3월 하면서 좀 세상이 이상해진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막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6월이잖아요. 4개월 만에 이런 기술이 이제 보편 기술 대중화가 돼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 돌아다니면 이제 다 가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형 AI 시대가 우리가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은 AI 교육하라고 지금 열심히 뭐 교육부가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관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고 이제 연구소에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이제 교육문제연구소인데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AI를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 했어요. 올해 1학기에. 어떤 수업을 했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과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 예비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제목의 수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래는 그 영상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주는 수업입니다.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걸 되게 알려주는 수업이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단순히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런 수업을 했어요. 근데 올해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누가 힘들게 내가 직접 가서 찍고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편집하고 있냐, 시간 걸리게. AI가 다 해주는 세상이 왔다는데. 그러면서 수업 내용을 제가 다 바꿨습니다. AI를 써서 영상을 만들자,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AI로 창작 동화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자. 창작 영상 동화, 영상 창작 동화. 동화 있잖아요, 동화. 영상 동화. 근데 스토리도 창작해서. 기존에 있던 동화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낸 동화. 이런 걸 만들자. 자, 지금 AI 기술이 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3가지 AI를 다 쓰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챗GPT 무조건 쓰자. 챗GPT로 창작 동화를, 스토리를 만들자. 자, 예를 들면 학생하고 학생이 챗GPT랑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 이번 수업 과제가 창작 동화 만들기인데 나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동화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챗GPT가 막 대화를 해주겠죠. 이런 주제도 좋을 것 같고 저런 주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든다. 야, 스토리를 좀 알려줘봐. 그럼 소리가 쫙 나와요. 야, 근데 또 하는 거죠. 근데 이 동화에는 왜 엄마만 나와? 난 아빠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빠도 추가해서 스토리를 다시 내줘. 그럼 다시 나오겠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요. 자, 스토리가 나오고 난다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자처럼 이 콘티를 짜야겠죠. 1번 장면, 2번 장면, 3번 장면. 2번 장면에서는 어떤 묘사가 되어야 되고 그 장면에서는 누가 나오고 어느 캐릭터가 어떤 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콘티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 챗GPT랑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스토리를 내가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씬이 몇 개가 필요할까? 장면이 몇 개 필요할까? 그럼 한 20개가 필요하대요. 그럼 20개를 쭉 빼줘. 씬별로 묘사를 해줘. 캐릭터 대사를 알려줘. 그럼 씬별로 쭈르륵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5번 씬. 야, 5번 씬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5번 씬에 들어갈 그런 장면 묘사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고 대사를 좀 더 길게 뽑아줘. 하면 그 씬만 딱 해가지고 더 잘 나와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렇다면 각 장면에 들어갈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그 장면을 챗GPT가 묘사를 해줬잖아요. 어떤 장면. 그럼 그거를 내가 이미지 만드는 AI에다가 그 장면을 내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AI가 그 동화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어떻게 해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챗GPT가 캐릭터 대사까지 뽑아줬다 했어요. 그럼 그 대사를 AI 더빙 툴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를 AI가 목소리로 바꿔주겠죠. 할아버지 목소리면 할아버지 목소리, 어린아이 목소리면 어린아이 목소리로 다 바꿔줍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AI 영상 편집 툴로 합치는 거죠. AI 이미지 생성 AI가 만들어준 것을 배경 이미지로 넣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성은 여기 AI가 따줬고 이걸 합쳐가지고 한 편에 이제 영상 편집을 쭈르륵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짜리가 뚝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제가 대학생들하고 진행을 했고, 참고로 여기 이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은 AI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제 수업 들어가지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등을 준 작품인데요. 환경교육 주제로 만들었어요. 지구를 구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떤 소년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자, 설명드렸다시피 영상에서 보시는 모든 것들은 다 AI가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5분이니까 편하게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구한 소년의 이야기. 과거의 지구는 푸른 대지와 맑은 공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숲은 우거져 있고 강물은 맑았으며 동물들은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지구는 점차 색을 잃어갔습니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땅 위에서 소년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지구는 대체 어쩌다 이렇게 망가진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깨끗한 지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한참을 떠돌던 소년은 이윽고 푸른 숲에 도착했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기가 바로 과거의 지구란 말이야? 너무 아름다워! 눈동자를 바삐 움직이며 숲을 구경하던 소년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있을 법한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도착한 도시는
숲과 달리 색도 생기도 없었습니다. 혼잡한 도시 속에서 소녀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을 벌린 채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미래에서 제가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구는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이대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모두들 지구를 지켜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바쁜 일상에 치이며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소년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소년은 좌절하며 비눗방울을 불었습니다. 소년의 주위로 떠오른 비눗방울에는 소년이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눗방울 속의 지구는 점점 쓰레기로 뒤덮여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지구가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소년은 한 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소망을 담아 비눗방울을 불었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의 지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비눗방울을 날려보낸 소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골목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소년이 잠든 사이 소년의 간절함을 담은 비눗방울은 둥실둥실 떠올라 도시 곳곳에 퍼져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예쁜 비눗방울은 사람들에게 황폐한 지구와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 생명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눗방울에 담긴 소년의 소망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찾아오자 소년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씩씩하게 도시로 나가 다시금 팔을 벌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함께 지구를 지켜봐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미래의 지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비참하다고요. 소년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걸음을 우뚝 멈추곤 소년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다가 이내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어제 꿈자리가 조금 사나웠다네. 아직 갓난아기인 내 손자들이 쓰레기가 가득한 끔찍한 곳에서 방독면을 쓴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더군. 그게 정말이에요? 사실 저도 어제 비슷한 꿈을 꿨어요. 눈을 떠보니 낯선 곳에 뚝 떨어졌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냄새나는 쓰레기 천지더군요. 그게 어찌나 끔찍하던지. 아무래도 저 소년의 말을 그냥 넘겨선 안 되겠군. 맞아요. 조금씩 노력해봐야겠어요. 그런 끔찍한 곳에선 살기 싫으니까요. 소년은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는 급히 비눗방울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은 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비눗방울에 담겨진 깨끗한 지구를요. 소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 비눗방울을 들여다보고 있던 소년은 마음속 가득 차오르는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타임머신에 올라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소년은 마침내 자신이 살고 있던 지구에 발을 디뎠습니다. 네, 깨끗해진 지구가 다시 됐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만들었죠. 네, 여기 이제 황주윤 학생이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을 남겨놨는데, 그림 프로그램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무료입니다. 무료이고요. 그리고 AI 더빙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쿼티스라는 걸 자기 썼다고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 부료,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는 본인이 이제 챗GPT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스토리를 짠 거예요. 자, 굉장히 이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학생한테 물어봤으니까 몇 시간 걸렸냐?
물어보니까 한 15시간에서 20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적은 시간은 아니죠. 충분히 많이 걸렸고, 대학생이니까 이 정도 했지, 물론 초중고 하면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 다 같이 하는 말이,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툴도 아니고 다 무료고, 그냥 컴퓨터 좀 활용할 줄 알면 이 정도는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15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뭐 챗GPT 처음 써본 애들이 있으니까 쓰는 법, 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쓰는 법, 이런 쓰는 법 알려주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됩니다. 한두 시간이면 다 알려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걸 쓰는데, 물론 이걸 처음 쓰면 당연히 못 쓰죠. 어떻게 하면 AI 이미지를 만드는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요. 패들릿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패들릿은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썼던, 이제 한 학기 동안 썼던 패들릿인데, 학생들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자기들이 막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 그림이 나온다라는 정보를 다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황지윤 학생이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그림을 하려면 여기에 요렇게 자기가 입력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석을 이렇게 자기가 달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알려주다 보면 학생은 다른 학생들 거 보다가, 야, 너 이거 진짜 잘했다. 오, 너 무지개 어떻게 했어? 이런 동화같이 어떻게 했어? 하면 이 친구들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자, 이 따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바로 이 사이트인데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렇게 하고 만들기를 눌러보면 되겠죠. 만들기를 누르면 몇 초 안 걸려서 뚝딱 만들어줍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무료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달리도 있고, 근데 달리가 현재 유료가 돼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런 패들릿을 통해서 공유를 하니까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서로 배웁니다. 서로 따라해보면서. 그래서 이걸 한 학기 동안 쭉 애들이 다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들. 다 올립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금방금방 다 익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이제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다 예비교사들입니다. 대부분. 뭐 예비교사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학교에 현직 가면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 뭐 창체 시간이라든지 동아리 시간이라든지 뭐 교과 융합 시간 해가지고 뭐 영어, 미술, 뭐 정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고 싶다. 특히 사실 이건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보면은 이 프롬프트를 한글로 입력해도 대충 알아는 먹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그 영어로 쓸 때 내가 상상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영어로, 문장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어 공부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영어교육과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잘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가 묘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영어로 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기법 몇 개만 추가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 자, 3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선생님들은 원격 교육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써보셨던 선생님들도 불과 몇 달 만에 뚝딱 배워서 다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목격했어요. 교사 집단은 하면 하는 집단이다. 하면 한다. 하러 가면 한다. 자, 근데 이제 3년 만에 AI 시대가 왔다고 해요. 교육부가 막 AI 교육하라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필수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는 필수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AI는 지금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엄청 고민되시죠?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필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버드 프레스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테크놀로지와 교육, 기술과 교육 간의 경주라는 그런 유명한 그래프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항상 기술이 먼저 진보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육이 따라가는 구조였는데, 기술이 먼저 빠르게 진보를 하던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못 누리니까 교육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느리게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항상 그러면서 이 교육이 뒤에 따라와 주면 그런 이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이 시기라고 합니다. AI가 갑자기 너무 빨리 발전을 해요. 교육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점점 이 부작용이 이제 많아지는 단계라고 해요. 여기서 교육이 이렇게 샥 따라가주지 않으면 이렇게 샥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해버리면 고통은 점점 커지고 빨리 이렇게 따라가줘야 이 고통이 최소화가 되겠다. 그런 걸 묘사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교육이 따라가줘야 뭔가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2월 달에 교육부가 이런 문건을 내놨죠. 디지털 교육 시대에 이제 어떻게 전환을 해야겠다. 그 보고서 안에 이제 문건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뭐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자, 교사는 뭐 학습 멘토, 수업은 뭐 토론, 프로젝트 학습.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이 핵심이죠. 자, 오른쪽 그림에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 자, 과거 교실 모습은 교사 한 명이 학생 다수를 가르치는 이런 공교육 체제였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도 사실 못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드디어 AI 기술로 인해서 좀 맞춤형 학습으로 좀 보완이 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핵심인데 이게 지금 어떤 기능이냐? 디지털 교과서라는 말은 이제 새로 나온 말은 아니고 10년 전에 뭐 우리 스마트 교육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디지털 교과서가 몇 종 있긴 합니다. 보면은 근데 그 수준이 단순히 서체기형 교과서를 PDF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영상 몇 개 넣고 뭐 증강연실 몇 개 넣고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라 AI 말이 붙었죠. 그러면 이 안에 AI 모델이 들어간단 말인데 수학을 예로 들면은 이 학생이 교과서로 진단평가 문제를 풀어요. 얘가 다 틀렸어요. 그럼 얘는 AI가 너는 초보자다. 아직 잘 못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수학 교과서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초보용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게 만약 영어 교과서다. 그럼 교과서에 AI가 들어가가지고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가 영어 회화를 하면은 얘가 인식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AI가 들어간 교과서를 개발을 한다. 이게 추진 방안 1번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하겠다. 물론 국가 주도의 사업이지만 국가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출판사들이 개발을 하겠죠. 뭐 비상이라든지 천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근데 회사들한테 이제 열심히 만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 과목을 만드는 건 아니고 수학이랑 영어 정보 위주로 만든다고 합니다.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그런 교과서, 영어는 이제 말하기 수업과 듣기 수업이 가능한, 회화가 가능한 그런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시범으로 만든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1년, 2년 안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걸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뭐 시범학교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적용 학년은 2025년부터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뭐 중1, 고1 대상으로 해본다고 합니다. 잘 되면은 뭐 2028년부터는 전면 다 써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려면 사실 이 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좀 오래된 그래프긴 한데 2018년에 OECD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학생들이 진짜와 가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리터러시 능력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그래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기기 같은 거는 다들 빨리 받아봅니다. 부모님들 다 사주시잖아요. 스마트폰들. 근데 그거 영상을 보고 뭐 자료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능력은 취약하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버가 한 말을 다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도 필요한데 이런 교육은 우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의 디지털 교육,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기 활용부터 정보 활용, 의사소통, 디지털 윤리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병행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원 교육, 두 번째는 교원 교육. 연수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치 교사단 같은 것도 이제 새로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자 대상 연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관리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터치 교사단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이걸 활용한 수업 방법 이런 것도 다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뭐 사업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장 학교가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잘 넘어가 보고요. 디지털 선도학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 그래서 선도가 되면,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업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 이제 AI 기반 코스웨어가 개발된다고 하고, 디지털 교과서도 나오고 하면은, 그런 걸 선도적으로 수업에 이제 학교에 적용을 해보시고, 이런 사업이 교육청을 통해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자, 인터넷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AI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속도가 생명이에요. 속도가 느리면 AI도 느리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AI 교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학교에 선은 깔렸는데 속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2월달에 나온 교육부 추진방안 5개 다 살펴봤고, 최신 AI 기술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느껴지시죠? 최신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올해 이제 AI 교육을 열심히 이제 선도적으로 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관심을 갖고 각 학교를 이끌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럼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